네,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가 가장 큰 관심인데 일단 저희가 취재해보니 이미 재판관들은 판결을 통해 결과를 정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바로 헌재에 나가 있는 김태영 기자 연결해보죠. 자, 김 기자. 어제 저희가 오늘은 오후가 아닌 오전 10시에 평의가 열린다는 점에 주목했었는데 오늘 선고일이 공지가 됐군요. 네, 어제 JTBC는 재판관 평의를 오전으로 당긴 배경으로 선고가 늦어지는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꼽았는데요. 헌재는 오늘 오전 10시 재판관 평의가 시작된 지 약 40분 만에 선고 일정을 언론에 공지했습니다. 선고 이틀 전쯤이야 공지할 거란 예상이 많았는데 사흘을 남기고 전격적으로 알린 겁니다. 선고 지연을 두고 그만큼 여론의 압박을 느낀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근데 취재해보니 재판관들이 이미 결론을 냈다면서요. 그 결론이 뭔지는 알 수 없습니까? 네, 재판관들이 표결을 하는 평결까지 거친 뒤에 오늘 선고 일정을 공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 파면 여부에 대한 결론을 이미 내린 건데요. 대통령 탄핵 심판이라는 중대한 사건을 두고 결론도 내리지 않은 채 선고 일정을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때는 선고 당일에 판결을 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JTBC 취재 결과 당시에도 이미 며칠 전에 판결을 통해 결론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그동안 탄핵 인용과 기각을 놓고 재판관들이 몇 대 몇 인용이라는 등의 추측들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평의와 판결 내용은 철저히 보안이 유지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추측일 뿐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선고를 지켜봐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선고까지 어떤 절차가 남아있는 건가요? 네, 이제는 결정문 작성의 시간입니다. 선고 결과에 대한 근거들을 결정문에 담는 건데요. 그동안은 재판 연구관들이 인용과 기각을 가정해 미리 결정문 초안을 써왔다면 지금부터는 헌법재판관들이 직접 결정문을 다듬습니다. 또 결정문의 요약본이라고 할 수 있는 선고문도 작성해 나가야 합니다. 선고문은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심판정에서 직접 낭독할 내용을 담습니다. 또 소수 의견이 있다면 소수 의견을 낸 재판관도 별도의 선고문을 쓰게 됩니다. 결정문과 선고문을 작성하기 위해 평의는 선고 때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선고 날에는 일반인 20명이 추첨을 통해 심판정에서 방청할 수도 있는데요. 추첨 신청을 하려는 사람들이 오늘 몰리면서 한때 헌법재판소 홈페이지가 마비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JTBC 김태영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